퇴직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장 다니는 동안에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죠. 반전 있는 인생 2막을 위해서 퇴직 전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장욱희의 반전 인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의 여왕, 구노사정위원회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이자 취업 컨설팅 전문가 장욱희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벌써 5월 마지막 주인데요. 네. 자, 저녁길과 함께 하신 지 2달 됐네요. 네, 시간 너무 빠르게 간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예. 자, 재취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은 퇴직하기 전에 좀 준비를 어떤 걸 해야 될지 이런 걸 좀 알아볼까 하는데 보통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시면 어떤 걸 가장 후회들 하시나요? 네. 우선 이제 후회를 많이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노동시장이 좀 경직돼 있다 보니까요. 일단 퇴직, 뭐 실직 이런 단어에 굉장히 그 심리적 충격이 일단 크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쉽게도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2009년 이후부터 불명예스럽게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많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50세 이상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한 금융사가 했습니다.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하지 못해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1위가 돈입니다. 이제 인생 2막에 있어서 재정 관리 네. 부분 좀 아쉽다. 2위는 이제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네. 그 일자리나 네. 재취업 분야 그걸 좀 준비를 못했다 하는 게 좀 아쉬워들 하시고요. 3위는 뭐니 해도 이제 건강. 예. 그리고 이제 뭐 취미나 여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건강이 3위로 밀릴 정도네요. 현실적인 재정 문제가 가장 큰데 2등을 차지한 게 일자리. 이것도 사실은 재정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럼 일자리 관련해서는 어떤 점을 특히들 아쉬워했을까요? 네. 퇴직 이후에도 이제 부업이라고 하죠. 소일거리 같은 거 이런 걸 좀 미리 좀 준비해 둘 걸 가장 많이 이제 후회들 하시고요. 꼭 뭐 9 to 6가 아니더라도요. 두 번째는 내가 좀 그래도 조금 더 건강할 때 공부라도 좀 해둘 걸 뭐 이렇게 어디다가 내밀 수 있는 학위 같은 거 뭐 이런 기술 자격증 뭐 이런 것도 좀 후회를 하셨고요. 좀 바쁘더라도 좀 미리미리 재취업이나 창업 준비를 좀 체계적으로 좀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게 바로 일자리 관련해서 후회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재취업을 통해서 목표 설정부터 면접 또 창업 다양하게 그동안 알아왔는데요. 오늘은 퇴직 전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금 살펴본 퇴직 후에 후회하는 것, 또 퇴직 전에 뭘 준비할지 그게 이제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지난주 방송과 관련된 질문들 꽤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몇 개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1930님 질문입니다. 방송 중에 정부가 창업 지원금을 주면은 창업을 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회수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던데 회사나 혹시나 창업보다 지원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정부가 제공하는 창업과 관련된 어떤 지원 정책, 뭐 R&D 자금 같은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부 보조금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심사 전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요건도 까다롭고요.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걸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취업이나 재취업 관련 질문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방송 중에 참여를 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 준비 알아보고 있는데요. 장욱희 박사님, 네. 현장에서 보면은 퇴직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그러니까 제가 퇴직 예정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주로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표정이 다들 밝으세요. 당장 이제 내일 모레면 나가시는데 여쭤봐요. 괜찮으시냐? 준비 많이 하셨냐? 그러면 많이들 답변하시는 내용이 뭐 어떻게든 되겠죠. 뭐 이게 제일 많으세요. 근데 그 어떻게든 되겠지가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던지면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한국의 특징 중 하나가 근거 없는 낙관주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영원히 발전해 나갈 거야 뭐 이런 거. 네. 옛날 70, 80년대부터 계속 맞아요. 영원히 발전해 나갈 거야 그랬는데 이제 출생률 떨어지면 이제 곤두박질 칠 수도 있게 그렇죠. 됐고 말이죠. 네.
어떻게든 되겠지. 이거는 뭐 긍정적인 면에서 뭐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대책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런 경우에 좀 쉽게 좀 청취자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유형별로 좀 이름을 좀 만들어봤는데요. 네. 이 어떻게든 되겠지형이 바로 파자마형이라고 한번 부처를 봤습니다. 한번 파자마형으로. 잠옷형. 네. 일단 남들이 퇴직을 막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하니까 일단 실업급여 신청을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또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세요. 근데 네. 대부분 한 1년 정도 이렇게 받으시거든요. 뭐 퇴직금이 뭐 많다 보면 또 유예도 되고 하기 때문에 약 1년 정도를 실업급여 이제 신청하고 받으시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제 1년이 근데 생각보다 쉽게 빨리 가잖아요. 진행자님 어떠세요? 1년. 후딱 지나가죠. 저는 2개월도 그냥 너무 빨리 빛의 속도로 네. 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전 회사에 뭔가 좀 그래도 연락할 일이 생겨요. 어디 뭐 네. 서류를 낸다든지 뭐 금융권에 뭘 낸다든지 할 때 그동안 뭐 일했던 거 뭐 증빙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또 부담스럽다고 하세요. 네. 좀 후회스럽다. 미리 좀 그런 것들 미리미리 좀 준비해 둘 걸. 그리고 막상 집에 있으려니까 답답해서 재취업에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나이 때문인지 좀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부쩍도 이제 집에 계시는 우리 배우자 분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오히려 바쁜 거예요. 배우자는 바쁜데 나는 이제 누가 이제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 휴대폰은 계속 바라보는데 문자도 없고 카톡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이제 슬슬 이제 걱정이 밀려오는데 한번 친구한테 전화해볼까? 근데 명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만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부하고 차단되고 이제 은둔형으로 집에만 있게 된다. 이런 상태가 이제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은둔형. 그렇죠. 이제 점점 네.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지고 그래서 강아지랑 같이 주로 함께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경우 강아지하고 종종. 대화 많이 하고. 네, 방에서 거의 안 나오시는. 네, 원래 은퇴하면은 한 6개월은 엄청 바쁘거든요. 네. 그리고 6개월 지나면 이제 조용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냥 집에 계시고 나름대로 이제 소일거리 하시면 괜찮은데요. 이런 경우 장기화되면 이제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걱정되는 유형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십니까? 네, 그냥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이 방송 들으시고 그냥 바로 지금부터라도 뭐라도 좋으니까 소일거리를 찾으시러 밖으로 일단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일 중요한 출발선이 일단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은 좀 향수를 좀 뒤로 하고 예. 눈높이를 매우 많이 낮추셔야 됩니다. 예. 예. 자, 앞서 설문조사에서도 나왔고요. 방금 장옥희 박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퇴직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경제적인 부분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이분은 실제로 이제 만났는데요. 60대 여성인데요. 퇴직하기 전에는 주로 이제 마케팅 분야, 영업 분야 두루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10년 전부터 내가 인생 2막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재테크에 좀 관심을 갖고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주식 등 공부도 하고 또 나름 또 투자도 하시고 뭐 성공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10년 전부터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졌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났을 때는 이미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많이 있으셨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직후에 실업급여 1년 받고 나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쉬는 게 힘들다. 집에만 있기에. 그래서 막 찾던 중에 국가 자격증을 한번 따봐야 되겠다. 그래서 딱 보니까 직업 상담사 자격증이 있네?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학원에 이제 등록을 하시고 갔더니만 동년배도 있으시고 좀 젊은 분들도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대요. 그리고 그해 여름이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나무 밑에 가셔가지고 암기가 잘 안 되니까 간만에 공부하려니까 나무 밑에 가서 공부하니까 공부가 너무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한 방에 합격을 하셨는데 제일 좋아하는 분이 사위. 우리 사위가 좋아했다. 예, 장모님이 국가 자격증을 환갑진에서 따셨다고 온 동네 그냥 자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재취업 활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취업도 되셨었어요. 그 그리고, 자격증으로? 네, 그리고 지금도 소일거리는 계속 하고 계세요.
어떤 때 재취업을 하셨나요? 컨설팅 기관인데요. 네. 풀타임은 아닌데 일정 기간 동안에 네.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곳이었습니다. 네. 근데 뭐 일주일에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는 일자리는 아니었고요. 월수금 이렇게 3일 정도 그 자격증을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성공 사례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퇴직 예정자 유형 중에 그러니까 재테크형 네. 이라고 준비를 봐야 많이 될까요? 하신. 네. 퇴직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분은 참 바람직한 사례인데 만약 퇴직이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사람 이런 분들은 어떤 재무 설계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제가 가장 이제 주변에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60세부터 65세 구간이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소득이 그러니까 없는 거죠. 네. 그런 불안한 상태에 놓이는 그 5년 기간을 소득 그래파스라고 하는데 가장 그때 심리적인 충격이 가장 크시거든요. 근데 혹시 60 이전이라면 연금이라든가 뭐 개인연금이라든가 금융소득 자기가 부수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파악하시고 두 번째는 지출을 갑자기 소비를 당장 줄이라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지출을 좀 줄이고 내가 뭔가 좀 소득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좀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사례자는 성공 사례인데 노후 경제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증까지 따서. 근데 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 이거는 많은 분들한테 좀 공통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눈 뜨면 갈 데가 없다는 게 가장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내가 눈 뜨면 이제 언제든 좀 힘들어도 눈 뜨면 갈 데가 있었는데 등산 낚시도 하루 이틀이지 이걸 매일 어떻게 하냐. 너무 그리고 이제 계속 집에 있으려니까 눈치 보이고 이게 네. 너무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장년 분들한테는 풀타임이 아니어도 소일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좀 소개하고 싶은 또 유형이 바로 봉사활동형입니다. 봉사활동형. 아, 네. 네. 소일거리, 봉사활동 이게 좋지만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분도 실제 사례를 좀 제가 좀 제시를 해보면 네. 퇴직 이전에 일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이고. 예. 마침 근데 119 실려갔는데 마침 교수님이 바로 수술 끝나고 앞서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술을 받고 건강은 회복하셨는데 인생에 있어서 일이 전부는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취미 활동 같은 거 정신 건강에도 좋고 이런 거 없을까 하셔가지고 배운 게 색스폰이에요. 네. 악기, 색소폰. 네. 그래서 색스폰을 취미 활동으로 이제 준비를 하셨고 주말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혹은 소년원에 가셔가지고 용돈벌이도 하고 소년원에 가셨을 때는 특히 전액 기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이게 밥벌이는 안 되잖아요. 진행자님이 그렇죠.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자격증 공부를 또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전기 관련 자격증 따고 아파트에 관리 소장은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일원으로 취업을 하시고 지금 소장을 하시는데요. 관리소장 그거 힘들어요. 경쟁 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취미 활동 색스폰을 네. 주말에 지금 소일거리로 취미 활동으로 네. 봉사 활동으로 병행해서 하고 계십니다. 예,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색스폰이 아니고 색소폰. 색소폰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꼭 재취업이 아니더라도 봉사하면서 소일거리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도 한번 꼭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퇴직 후에 뭘 할지 목표 정하는 거하고 또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취미 활동을 뭐 퇴직 이전에 뭐 3개월 전에 하신 건 아니거든요. 거의 10년 전에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취미 활동으로도 소일거리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좀 장기적으로 준비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왕이면은 취미 활동보다는 제가 늘 강조하는 100세 시대에 기술 기반의 학습형 늘 공부하시고 그걸 활용해서 좀 재취업이나 일자리를 획득하는 거 이 부분을 저는 좀 가장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기술 기반의 학습형. 네. 그럼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설명해 이분은 네. 엔지니어 출신인데요. 퇴직 이전에 저를 만났는데
본인이 그동안 30년 이상 배운 갈고 닦던 이 엔지니어 기술을 그냥 버리기엔 좀 아깝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전수를 좀 해주고 싶은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전수하려면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고 하셔가지고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십니다. 그래서 딱 퇴직할 시점에 석사학위를 딱 받으셨어요. 네. 예. 그래서 대학원에 가는 것도 사실은 되게 망설여지더라고요. 이 나이에 내가 공부를. 근데 막상 이제 도전을 해서 학위를 딱 받으니까 이게 공고란을 보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공고 나는 거 혹시 없나 봤더니 지방에 일단 겸임 교수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네트워킹 지인 통해서 좀 정보도 알아보고 거기에 일단 취업을 하셨고요. 지방입니다. 근데 지방에 있으려니까 좀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예. 구직 활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현재는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 이직을 하셨고요. 현재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지금 65세가 넘으셨습니다. 예, 예. 근데 현재도 일하고 계십니다. 네. 예. 그 지방대학에 재취업하신 건 어떻게 아름아름으로 이제 가신 건가요? 네, 아름아름. 그러니까 겸임 교수가 뭔지도 모르셨어요, 이분은. 처음에는. 이른바 예. 네트워킹으로. 네, 정보를 예. 처음에는 곧바로 이제 선생직으로 갈 수가 없으니 네. 좀 경력을 좀 쌓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그러면 겸임 교수 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해서 그런 것도 있냐. 근데 조금 충청 지역이었어요. 네. 거리가 있는데 괜찮겠냐고. 근데 바로 가셨어요. 좀 지역이 문제냐. 충청도 안 멀죠. 네, 바로 가셨습니다. 네. 네. 자,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방대 겸임 교수로 이제 재취업을 하셨다. 네. 이 네트워킹이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맥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건 퇴직 전부터 이 네트워크, 인간관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저한테 고백하셨는데요. 퇴직하기 한 5, 6년 전부터는 회사 관계자보다는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일부러 만나셨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안의 사람들은 자주 그동안 평생 30년을 만났는데 이 밖에를 너무 모르더라.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하고 좀 인맥을 쌓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오히려 그분들하고는 접촉을 좀 덜하고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을 다양하게 만났다고 하십니다. 이제 그것보다는 명함이 있을 때 좀 네트워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한 게요. 예를 들면 제가 진행자분하고 이번에 알게 됐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친해져가지고 바닥까지 얘기하는 사이가 됐어요. 예를 들면 술 한잔 기울이면서. 근데 예를 들어서 방송 쪽에 제가 이제 흥미를 느낀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진행자님하고 친해졌잖아요. 연락도 자주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쑥 전화해도 그래 그럼 밥 한번 먹으러 와. 그래서 정보를 주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딱 2개월 동안만 열심히 전화드리고 그 후에 연락을 한 번도 안 드린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동원 선생님께서 우연히 어딜 가다가 무슨 뭐 중장년 재취업 이런 분야를 아시게 된 거예요. 방송 쪽.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연락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또 그 사이에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킹을 하실 때 네트워크 관리의 가장 큰 핵심은 내가 바닥까지 얘기할 수 있는 특히 일자리와 관련돼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1차 접촉 대상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끊지 않고 유지하는 게 제3자를 통해서 일자리의 핵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연락을 자주 하시고 자주 만나시고 카톡이라도 안부 전화하시고 안부 연락하시고 그런 네트워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이제 일한 지가 꽤 지났는데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문자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어떠세요? 네. 네. 그러면 네. 기특하죠. 그렇죠. 앞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도. 야, 그렇군요. 그러면 장욱희 박사님만의 그 네트워크 관리 노하우 네.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저는요. 저만의 비법은 뭐냐면 오히려 상대한테 빚을 지게 만듭니다. 좋은 말씀이죠. 예, 밥을 산다든지 뭔가 그분을 대신해서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준다든지 급한 요청이 왔을 때 전 너무 감사해요. 그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이제 내가 빚 하나 챙겼다. 다음에 내가 사소한 부탁을 드려도 흔쾌히 해주시겠지? 네. 이런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앞서서 이런 질문 드렸죠. 퇴직 전 준비 사항 어떤 것을 1순위로 뽑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문자 주셨는데요. 3969님. 저는 3번 건강입니다.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모든 면에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재무, 공부 등 모든 게 중요하지만 건강만 하다면 다른 것들은 어찌됐든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분 말씀도 너무 공감합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죠. 예.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부터죠. 네. 다 필요 없죠, 뭐. 8712님 퇴직 후에 재정 여건이 좋으면 노후 준비가 아름답겠지만 대부분 그러하지 못한 듯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금융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퇴직금으로 창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은 인생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주식이든 채권이든 펀드 등 돈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잘 짤 수 있게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유튜브 보시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는 수익으로 투자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리딩방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런 거 요즘 저한테도 많이 와요. 차단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네. 5612님. 퇴직 후에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재테크, 재무 설계 이런 것을 젊을 때부터 잘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맞는 말씀이죠. 네,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겠죠? 네. 예. 그러니까 10년 후에 미래 설계 하시려면은 10년 전에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7443님. 요즘은 퇴직을 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니까 재취업이나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재취업 준비. 네. 인생 2막의 최고의 재테크는 재취업이다. 네. 5553님. 저는 정년퇴직에 5년 남았는데 퇴직 후 재취업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생각됩니다. 노후에 건강이 나빠지면 재취업이 힘들 뿐만 아니라 병원비 지출도 생기니 건강 관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건강 관리를 위해서라도 소일거리를 꼭 하시는 게 건강 관리에 도움되고 돈벌이도 되고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래서. 네. 자, 오늘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장욱희 박사와 함께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퇴직 준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네. 퇴직 준비와 관련해서 돈, 할 일, 인맥 이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퇴직 준비가 아까 이제 길수록 좋겠지만 최소 몇 개월 전에는 시작을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정말 양보해서 6개월? 6개월. 네,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재무 상태라든지 당장 내가 밥벌이 하지 못했을 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그랬을 때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최소 6개월 전에는 좀 생각을 냉정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회사로 옮긴다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창업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네, 6개월은 아마 창업에 필요한 요소들 체크하기에도 아마 부족하실 시간이기 때문에요. 네. 적어도 1년 이상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강조한 것처럼 1년을 준비해도 창업을 위한 재취업을 반드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 퇴직 전에 이제 서류 같은 것도 미리 떼어놓고 뭐 혜택 같은 것도 알아놓고 뭐 이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 미리 준비하면 좋을지 네. 뭐 이렇게 리스트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퇴직금 네.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퇴직금 정산 미리 좀 해당 부서에 확인하셔가지고 얼마 정도 목돈이 나에게 주어지는지 가장 우선 일단 생기는 것부터 나에게 떨어지는 것부터 확인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막상 청구하시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실업급여도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또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또 하셔야 될 과정이 있거든요. 그것도 미리 좀 부탁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회사에서 요즘은 이제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정년 퇴직자의 경우에도 이런 저 같은 전문가를 소개해 준다든지 프로그램 등이 있거든요.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거 있다면 미리 좀 알아보시고 신청도 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사례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파자마형처럼 갑자기 불쑥 전화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네. 뭐 각종 증빙 서류들, 뭐 경력 증명서라든지 내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도 미리 좀 스캔본으로 네. 그때그때 또 자꾸 연락하려면 힘드니까 네. 스캔본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천서 같은 거 또 미리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제가 좀 난감했던 사례인데요. 이분이 실제 퇴직을 딱 한 다음에 은행에 가셔가지고 갑자기 좀 금전이 필요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 딱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예, 안 네, 되잖아요. 퇴직하셨으면 안 예, 되죠. 그래서 저한테 그날 바로 전화하셨어요. 장 박사, 나 마이너스 통장인데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굉장히 좀 슬퍼하셨던 생각이 이제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퇴직 이전에 하셔야 될 것들을 그래서 미리 좀 체크리스트 작성하셔가지고 미리 네. 3개월 전에 늦어도 3개월 전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갖고 있어도 그 회사에서 다 압니다. 퇴직한지. 퇴직하면 바로 연락 와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마이너스 통장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네. 은행에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네. 나이가 돼서 이제 정년 퇴직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언제 회사 나가야 되겠다.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럴 때 회사 측에다가 언제쯤 알리는 게 좋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알리는 게 좋을지. 사실은 그 이분 사례 주인공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늦어도 1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주셔야 되고요. 한 달 전에. 예, 그리고 그 자리가 굉장히 그 새로운 사람을 모시기가 어려운 자리일수록 회사에다 미리 통보를 해주는 게 이제 좋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 분야가 좁아요. 그래서 퇴직할 때 그 마무리도 아름답게 하시는 게 다음번 이직이나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미리 회사에 통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판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 떠날 때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과 인사 또 업무 마무리 네. 이런 것도 뭐 굉장히 신경 써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보안과 관련된 회사 기밀 정보 같은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네. 뭐 아무렇지도 않게 USB 다 갖고 오고 파일 다 갖고 오고 뭐 정보 같은 거 다 빼내고 이거 진짜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조심하시고 아마 요즘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보면 퇴직 통보 딱 받으면 다 락이 걸려요. 네. 패스워드를 못 들어가십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한국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거든요. 다 열어둡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윤리적인 선에서 그런 것들을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자격증이나 취업 재교육 이런 것도 퇴직 전에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겠죠? 네,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배워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분야는 잘 권유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 이상 투입해서 노동시장에 좀 이 문턱이 높은데 그런 데를 이제 추천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전문 자격증을 따려면 혼자 하시긴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네.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시에 지금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울시 기술교육원이 지금 4군데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학과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154개 학과가 있고요. 6,000명 정도 훈련생이 있더라고요. 서울시 네. 기술교육원. 예. 네. 그래서 뭐 중부, 남부, 동부, 북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근거리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시면 15세 이상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고 네. 하니까요. 예. 꼭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중장년 전직 교육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6월에 특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6월이면 이제 곧 시작하는 그렇죠. 거네요. 딱 그래서 타이밍이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고 공고 나면 네. 잘 살펴보시고 혼자 하지 마시고 이런 기관을 통해서 재취업 교육을 미리미리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재교육 필수인데 서울시가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 좋네요. 네. 네네. 그 밖에 말이죠. 퇴직 준비할 때는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취업의 여왕이 추천하는 방법? 네. 이렇게 혼자 뛰면 달리기도 그렇잖아요. 네.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기록을 잘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혼자 뛰는 것보다는 비슷한 또래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좀 뛰시면 우울증이 오기보다는 내가 뭐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좀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나와 비슷한 또래나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하고 좀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다 보면 뭐 블로그 갖고는 안 되시고 관련 네. 기관에 반드시 이제 문을 두드리셔야 됩니다. 거기 가셔야지만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가시면 또 그 기관에 또 실무 전문가도 있고 나름대로 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일석이조잖아요. 예. 또래 친구도 얻고 전문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울 일자리 센터가 있더라고요. 서울 일자리 센터. 예, 그쪽에 가시면 아마 또래분들도 만나고 전문가도 만날 수 있으니까 혼자 뛰시기보다는 이렇게 뛰지 마시고 함께 뛰시는 게 유리하다. 이미 학술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서울시에도 있고 또 다른 중앙정부 부처에도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또. 고용부가 운영하고 있죠. 요즘은 이제 고용하고 복지를 함께
5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있습니다. 가시면 원스톱으로 이런 고용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요. 이런 데 가려면 또 멀기도 하고 하시니까 저는 네. 직접 추천드리고 싶은 게 집 근처에 주민센터에 가시면 일자리 관련 과가 있으니까 거기 가시면 다 무료로 해드리니까요. 네. 우선 주민센터부터 가까운 데부터 가시고 내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네. 그런 궁금증이 생겼을 때 조금 더 확장해서 중앙정부 이런 지자체 이런 데 확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어플라이 할 건 아니라도 자기소개서, 이력서 이런 것도 미리 써보는 게 나쁘지 않겠죠? 네. 급작스럽게 아까 네트워크 관리를 잘 하시다 보면 네. 급작스럽게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예. 갑자기 선배가 뭐 이번에 그만뒀다며? 근데 내가 누굴 만났는데 이쪽 분야에 뭐 사람을 좀 찾는다는데 혹시 관심 있어? 이제 이런 경우에 곧바로 이력서 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급작스럽게 쓰는 것보다는 내가 퇴직 이전에 한번 스스로 좀 경력도 정리할 겸 이력서, 자기소개서 미리 좀 정리해 두시면 훨씬 더 유리하고요. 뭐 이제 정신적으로 좀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글로 좀 정리를 하면 생각도 정리되고 내가 인생 2막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도 좀 정리가 되니까 꼭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6309님 질문인데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다음 달에 다른 회사로 이직할 예정입니다. 한 달 전에 사장님께 퇴사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퇴사 희망 날짜까지 밝혔는데요. 계속 사장님께서는 사람 못 구했다. 사람 구할 때까지는 자네가 있어야 된다. 그게 예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후임자를 못 구하면은 제가 계속 이 회사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겠죠? 첫 직장이라서 매정하게 할 수 없어서 감정적으로 피곤합니다. 네. 원래 이제 나갈 때요. 인사 담당자나 CEO께서 이러죠. 후임자 구해고 가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뭐 정답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은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실무자하고 적정 기간을 내가 이때까지는 좀 배려를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이직하기로 한 그 기업에서 적어도 이때까지는 좀 나와주기를 출근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기간 설정을 냉정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네,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어라는 말 있잖아요. 시장 네. 가면 10,000원이요. 그럼 아줌마 8,000원에 해. 그러면 9,000원이나 뭐 8,500원, 9,500원 고선에서 정해지잖아요. 많이 해보신 경우. 근데 저는 그 시장 가서 물건 깎기 그런 건 잘 못해요. 네, 저도 그래요. 네. 그리고 6117님 질문인데요. 퇴직한 지 6개월쯤 됐습니다. 생각보다 취업이 안 돼서 창업을 할까 생각 중인데요. 업종을 뭘 해야 될지부터 고민입니다. 자본금은 7천만 원 정도 있는데 이 정도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최대한 대출은 안 받고 가진 돈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거 조금 위험하신 분 아닌가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본금에다가 창업 아이템을 억지로 껴맞추는 건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창업 아이템이 뭔지부터 찾으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창업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셨나요? 창업 교육을 먼저 이수하신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창업 준비에 그냥 갑자기 불쑥 네. 생각이 나서 해볼까 하는 그런 네. 차원 아닌가 의심이 되네요.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7천만 원은 모두 다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정말 소액으로 준비를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대출은 안 받고 가진 돈에서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별로 바람직한 방법 네, 아니죠. 지난번에 제가 강조한 것처럼 정부 보조금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살펴보신 다음에 검토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퇴직 전 준비사항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의견 여쭤봤는데요. 여러분 저 문자 소개해드렸고 한 분 더 소개해드릴게요. 명동 거지님. 아이디 멋있네요. 노후 준비는 저는 40대부터 시작해서 60대에 끝냈지요. 와, 현재 70대인데 개인연금, 국민연금 모두 받고 있지요. 노후는 미리미리 일찍 준비하셔야 합니다. 닉네임은 명동 거지인데 명동 큰손 아니시나요?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거지 아니세요? 네, 어떻게 보세요? 체계적으로 미리 고민해서 이런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장옥희 박사님 네. 지난 2달 동안 정말 좋은 말씀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네. 이 방송 듣고 있는 재취업생 여러분들께 좋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떤 일을 할 때 출발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액티브하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예, 힘내십시오. 네.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장옥희 박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